이제 오늘 둘째 주 세 번째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거를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가기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바로가기 키 핵심 005 위에 보시면은 2005년 2일 2004년 2회, 2003년 3회 해가지고 그 빨갛게 연도와 횟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1년에 3번 정기시험을 보는데 매년 나오는 문제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올해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 시험에도 나오고 정기시험에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하시다가 인터넷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움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F1번 누르면 돼요. 한글 2007을 하다가 엑셀 2007을 하다가 메모장을 하다가 그림판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럼 F1번을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쫙 나와요. 예. 그럼 인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뭐 저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며 불러오기 새로 만들기 별의별 기능을 다 설명해 놔요. 근데 봐도 몰라. 헷갈려. 왜? 버버릇 안 했거든.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도움말을 먼저 꺼내놓고 쫙 봐요.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는가. 그 도움말을 기준으로 책을 만들고 하거든요. 예, F1번이 뭐다? 도움말이에요. 자, 그 다음 F2번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되는데 마우스 갖고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메뉴 다 열리거든요. 근데 키보드로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우리 공부하는 게 바로가기 키잖아요. 즉 키보드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럴 때는 F2번 키 눌러요. F2번 키. F3번은 뭐다?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F3번 누르면은요, 이렇게 오른쪽에 검색 결과가 떠요. F3번으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뜬다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문서가 주소록이었다. 그럼 주소록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은 주소록이라는 문서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현재 다행히 여긴 주소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비라는 문서를 찾고 싶어. 대비. 그럼 대비 찾았네 여기. 예, 아까 보니까는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대비라는 문서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찾을 때 F3번 누르는 거고요. F5번은 최신 정보를 고친다. 즉 새로 고침이라 그래요. 새로 고침.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움직이면 뭐가 된다? 예,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쇄물에 현재 실행 중인 화면에 다음 화면이나 이전 화면을 어떻게? Alt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제가 아까 여기 있다가 엔터 치고 들어갔거든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이전은 어디였어요? 요 이전은 여기였죠. 그 직전은 이쪽이었고 이때 Alt키 누르고 왼쪽 그러면 바로 전에 다시 그 전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Alt키 누르고 방향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lt키 누르고 ESC키를 누르면은 자 보세요. Alt키 누르고 ESC키를 누르면은 현재 내가 무슨 명령들을 실행하고 있었는지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왔다리 갔다리. 제가 요거 하나 했다가 그 다음에 요 현재 화면 보여드리고 내 컴퓨터 보여드리고 화면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Alt ESC키를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Alt 탭키를 누르면 보세요. Alt하고 탭키 그 밑에 뭐 그림이 뜨죠. 이렇게요. 5가지가 뜨죠. 오른쪽은 바탕화면이고 요거는 컴퓨터고 이건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화면이고 요거는 제 현재 화면이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볼 수가 있어요. Alt 뭐를 눌렀다? 탭키를 누른다. 탭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키보드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Alt 엔터를 누르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파일을 갖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끝에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에 가보면 이 파일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용량은 어떻게 되며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런 정보가 보여줘요. 이런 거를 우리는 등록 정보라 그래. 등록 정보. 다른 말로 속성. 이거를 볼 때 쓰는 게 뭐다? Alt, Enter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서를 쓰셨거든. 근데 그 유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작성이 됐고 최초. 그리고 한 번 더 몇 시, 몇 분에 저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방송에 나왔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분 유서 쓰시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 처음에 만든 날짜가 언제래요? 1913년 12월 30일 날 문서가 작성이 돼서 여기에 이제 수정이 됐고, 제가 이제 최근에 작업한 내용은 언제고, 이런 날짜가 보이거든요. 이런 날짜를 보면서 이 글이 언제 작성이 됐으며 언제 수정이 됐으며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보이는 게 바로 뭐다? Alt Enter다 이거지. 그 다음에 현재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자, Alt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게 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내 컴퓨터를 열어놨는데 이 끄트머리에요. 여기 끄트머리. 그림은 안 보일지 몰라도 제일 왼쪽 구석에 있는 건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닫혀요.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린 눈에 보이니까는 여기를 더블 클릭 안 하고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창을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을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기가 안 보이잖아. 근데 왼쪽 위라는 거는 Alt 스페이스바 누르면 뜨니까 이때 이전 크기로 그럼 이전 크기. Alt 스페이스바 눌러서 최대화 그럼 전체 창이 보이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은 이럴 걸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작동하게끔 잠시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아까 Al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든지 그럼 여기 밑에 가면 닫기가 있잖아요. 근데 닫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Alt F4잖아요. 우리가 Alt하고 F4번 누르면 프로그램이 닫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명령, 키보드로 움직이는 명령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강의하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 몰랐죠. 저도 키보드로 이제 키보드 세대니까 저는 뭐 30년 전에 컴퓨터를 시작했으니까는 그때 마우스라는 물건이 없었고 이후에 마우스가 생긴 건데 그때는 키보드를 이렇게 다 했느냐 외웠느냐 아니에요. 저도 제 필요한 것만 했던 거예요. 100가지가 있었다면 한 5가지, 6가지만 갖고도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 자격증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 이런 키보드가 있대. 이렇게 하면 편하대. 그러니 강의를 하려니까 사용을 해보고 사용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좋네. 몇 개 외워두니까 어디 가면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워서 계속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안 써요. 안 쓰면 까먹고 있다가 또 이 책 보면 또 생각나고 하겠지. 그렇게 컴퓨터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룰은 없어요. 근데 수시로 머릿속에 기억시키시고 손가락에 기억시켜야지. 손가락에. Q라는 글자가 A라는 글자가 S라는 글자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키보드로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가더라 이거지. 글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Alt F4는 프로그램을 닫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현재 이 화면 제가 이 화면을 한글 2007이나 엑셀에다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책자를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뭐 컴퓨터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은요 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문제지에 보면은 다음 작업 표시율 및 시작 메뉴 속성 해가지고 컴퓨터 그림이 떴잖아요. 이거를 카메라로 찍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나온 1번 문제가. 그럼 이거를 문제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F12번 키
F12번 키 오른쪽에 PRTSC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 화면 전체가 저장이 돼요. 얘뿐만 아니라 이것 것까지, 밖에 것까지, 이 밖에 것까지. 그런데 난 요거만 지금 화면을, 요 그림만 저장하고 싶어. 그때는 Alt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요 그림이 컴퓨터에 기억이 됐어요.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하는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리는 거 볼게요. 뭐 엑셀도 상관없고, 그럼 여기다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를 누르면 그림이 똑같이 뜨잖아요. 그럼 요 밑에다가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리는 걸 고르시오 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프린트 스크린 키. 또 현재 이렇게 작은 창만 저장하고 싶을 때 요거만. 그럴 땐 Alt 프린트 스크린 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블럭이 되잖아요. 이때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블럭이 돼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올 전체 선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컨트롤 ESC 키. 컨트롤 ESC는 뭐냐면은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그림 제일 왼쪽에 컨트롤하고 Alt 키 옆에 사이에 그 동글뱅이 깃발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글자 없이. 그거 누르면 시작이 떠요. 시작이 뜨거든요. 그런데 이 키보드가 없으면 시작을 어떻게 눌러요? 요 키가 없으면. 이거는 신형 키니까 그렇지만 구형 키에는 요 그림이, 로고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컨트롤 ESC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ESC.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우스 있는데 뭘? 그러나 마우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우스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그대로 훅 코드 빼버리나? 아니죠. 키보드로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키보드로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ESC가 있어요. 키보드 왼쪽에 쭉 나란히 있죠. 1층, 2층, 6층에 컨트롤 알트 ESC가 있는데 컨트롤 쉬프트 ESC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라는 게 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이 작업 관리자는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컴퓨터 프로세스 작업을 관리해주는 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응용 프로그램에는 보시다시피 4가지가 작동되고 있대요. 저는 현재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 하나 돌고, 조금 전에 제 컴퓨터 하나 실행해 놨었고, 그 다음에 교환 하나 올려 놨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돌아가고 있다고 나오고요. 겉으로는 4가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겉으로는 말로 하고 있지만, 입으로 떠들고 있지만 손은 또 막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숨어서 움직이는 거는 프로세스라고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성능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운동선수들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 성능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성능이 어떠냐 이거지. 성능이 100이면 현재 얼만큼 쓰고 있느냐 이거야. 얼만큼. 현재 여기 보니까 9%, 10% 쓰고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 아무것도 안 만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얘가 0%, 1%에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인터넷을 실행하거나 뭐 엑셀을 실행하거나 그러면 얘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싹 내려가요. 볼까요? 자,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엑셀이 실행이 되는데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엑셀이 실행이 다 되고 그러면 다시 좀 내려와요. 엑셀이 지금 열렸어요. 엑셀을 또 닫으면은요. 닫으면 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CPU라고 하는 컴퓨터 회로를 사용하고, 얘를 종료할 때 살짝 또 종료할 때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어. 메모리. 컴퓨터 안에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장 공간은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뇌, 주기억 장치라 그래요. 그걸 메모리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단점은 빠르고 좋은데
많은 양을 저장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 전원이 끊어지면, 정전이 되거나 시스템 종료를 하면은 내용이 지워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쓰시고 나서 컴퓨터를 계속 24시간 켜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력해 놓은 자료가 지워지죠? 지워지면 안 되니까 보관해 둬야죠. 저장. 그러니까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이 되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그 보조기억 장치는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B 메모리, 뭐 내문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를 우리는 보조기억 장치라 그래요. 자, 한 가지 여러분 메모하세요. 주기억 장치의 역할은 첫 번째, 운영체제가 작동되고 있는 곳. 두 번째,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억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자료를 기억하고 있어요. 주기억 장치의 커다란 역할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운영체제가 뭐야?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히고 학습한 거지 뭐. 우리의 영혼 이런 거지. 컴퓨터가 켜지면서 윈도우라는 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윈도우는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C 드라이브에 있었어요. C 드라이브.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로 착 들어와요. 그래야 주기억 장치가 알아서 움직이거든.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 실행했잖아요. 지금 메모장. 그 다음에 엑셀도 실행했었고 뭐 내 컴퓨터도 실행했었고 제 교환도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자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본래는 하드디스크에 있었지. C 드라이브에. 근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거든. 그럼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던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을 하면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닫으면, X 버튼 눌러 닫으면 어떻게 돼요? 주기억 장치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자료, 지금 입력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주기억 장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눌러서 저장할까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워진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거야. 그럼 보관해야죠. 저장 눌러야죠. 그럼 저장은 어디다 하는 거야?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양도 많아요. 되게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너무 느려. 이게 보조기억 장치라고. 우리 책 이게 보조기억 장치라고. 많잖아요. 공간도 크잖아. 깨알처럼 많이 써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꽝이잖아. 이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얘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는 뭐만 가져가야 돼? 주기억 장치만 가져가야지. 이거 꺼내놓고 하면, 보조기억 장치 꺼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행위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일단은 내려놓고 볼게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작업관리자 창이고, 이 작업관리자에 보니까는 CPU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예요. 옛날에 말 한 마리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짐이 많아서 말 한 마리가 끌고 가기 힘들어. 엑셀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해야 되고 한글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는데, 한글 하나만 실행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한글도 틀어놓고 인터넷도 해놓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쉽게 말하면 가스레인지에 불구멍이 4개짜리다 이거야.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구멍이 하나면 동시에 하나밖에 못 만들지만 불구멍이 4개면 어떻게 돼? 음식을 4가지 조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CPU의 코어들이 많으면 어떻다? 성능이 좋은 거고, 뭐 비쌀 수 있겠고 성능이 좋은 거죠. 이게 가장 많은 거는요, 현재 지금 판매되는 것 중에 16개. 이 16개가 나와요.
한 250만 원 정도예요. 250만 원. 그 CPU 하나만. CPU 하나만. 참고로 우리 강의실 컴퓨터의 CPU는 15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좀 볼까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이제 쉬프트 키 움직이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쉬프트.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로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딜리트를 누르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딜리트 누르면 안 되지만 제가 여기에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딜리트 누르니까 확 지워졌네? 그러면 편집에 가서 되살려라 그러면 되살아나고 그래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든지 또는 문서에 있는 이런 파일들이나 폴더들을 내가 뭐 하면 돼? 이거 에이 모르겠다. 지워. 딜리트. 그럼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 그런데 다 지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휴지통에 가거든. 지우면.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못 살리지. 휴지통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지만 다음에 혹시나 모를까봐 휴지통에 보관해 두는 건데, 자, 이제는 얘를 쉬프트 키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바로 지워지는 거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원을 못한다. 자, 쉬프트 F10번은 뭐냐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키보드는 어떻게 하느냐? 쉬프트 키 누르고 F10번을 누르면 메뉴가 뜬다고. 쉬프트하고 F10번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 CD. 우리 컴퓨터에는 CD-ROM 드라이브가 있어요. DVD, CD가 있는데 여기에 게임 CD라든지 프로그램 CD를 집어넣으면은 지가 실행을 해요. 근데 실행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근데 난 실행을 안 할 거고 안에 있는 내용 좀 볼라 그래. 근데 집어넣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실행을 해. 그럴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CD를 집어넣으면은 실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이거지. 예, 그런 기능. 자, 이번에는 요 그림이 우리 키보드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키보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두 번째 그 4개 깃발 그림처럼 생긴 거 있죠? 윈도우 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누르면 시작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이거 로고 키라 그래요. 로고 키. 근데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눌렀다 띄면 시작이 되지만,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면 화면이 다 내려갔어요. 또 로고 플러스 D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와. 본래는 뭐 눌렀어요? 우리 마우스는 어떻게 했어요? 저 끄트머리에 가면은, 끄트머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날짜 시간 나오는데 바탕화면 보기라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이나 볼 줄 알지 안 보이는 사람 못 보잖아. 시각장애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왜 시각장애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과연 그 서비스를 얼만큼 잘했을까 하는 그 의구심도 생기는데, 제가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몇 년씩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요. 왜? 윈도우가 없었으면, 컴퓨터 윈도우가 없었으면 세상하고 단절되고 살았다 이거지. 컴퓨터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설을 하나 읽고 싶으면 책을 보내달라 그래. 그러면 소설책 이렇게 두꺼운 거를 점자로 만들어서 두껍게 해가지고 빳빳한 종이로 보내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는 거잖아요.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을 시켜서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원봉사. 테이프에다 담아서 보내주면 그 테이프 플레이 버튼 눌러서 소설 듣는 건데, 지금 인터넷, 지금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라디오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인터넷 빼어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컴퓨터에 이런 기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해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저희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시각장애인이니까. 근데 지도 교수님이 시각장애인인지 몰랐어요. 톡 들어오는데 반갑습니다. 저쪽에는 막 웃고 계시네. 막 하더라고. 그들이 이제 칠판을 처음에는 몰랐지. 펜을 딱 들더니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오른쪽에도 쓰고 위에다 쓰고 그리고 왼쪽에 쓴 거를 짚어가면서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잘 메모하시고 또 오른쪽에 아까 메모한 거를 짚어가면서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메모하세요. 시각장애인인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1급 시각장애인이야. 그 위치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30cm 안에 들어오면 사물을 인식을 한대요. 30cm가 벗어나면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누가 휙 지나가면 모르죠. 완전 소경은 아니고.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런 기능이 다 집어넣느냐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당연히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멀쩡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너무나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근데 우리는 뭐 여기 있는 거 몰라도 보세요. 지금 요거 누른 상태에서 F 누르면 뭐가 된다 그랬죠? F.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거죠. 여기. 잠깐만. 여기. 아까 지금 제가 요걸 눌렀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실행해 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윈도우 로고 플러스 알파벳 E 익스플로러의 줄임말. 그러면 내 컴퓨터가 탁 뜨거든. 이렇게 뜨거든.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지만 저는 집에서 어떻게 돼? 이걸 기억을 해가지고 윈도우 로고 E 그러면 탁 뜨거든. 왜냐면 마우스 가지고 뭘 더블 클릭하는 것도 귀찮아요. 어쩔 때는 키보드를 막 문서 작업하다가 마우스를 딱 잡으려 그러면 귀찮아요. 숙달된 사람 입장에서는. 초보자들은 마우스가 편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많이 기억을 해서 공부에 전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컨트롤 플러스 로고 플러스 U. U는 뭐냐면 뭐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창이 하나 열리는데 무슨 창이냐면은 왜 안 열리나? 요거 윈도우 로고 플러스 U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대답이 없으셔? U가 뭐라고요? 접근성 센터. 접근성. 우리 여기 인쇄물에 없어요? 있죠? 말씀을 안 하시길래 못 찾았나 하고. 접근성 센터는 뭐냐면요,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윈도우 7 이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게 필요한 옵션 이랬어요. 장애인을 위한 기능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 그랬는데 윈도우 7로 가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접근성 센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또 소리를 듣거나 시각적으로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분들은 이제 완전 전맹,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은 이 상태로 못 써요. 프로그램 하나 더 실행을 해야 돼.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지 않으면 신봉사는 못 써요.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마우스로 키보드로 움직이면은요, 일반 도구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음성을 읽어줘요. 그럼 내가 어디를 읽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무슨 키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오른쪽 끝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 마우스의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상 키보드 시작, 고대비 설정하고 음성으로 출력해 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난 다리가 불편해. 그럼 컴퓨터하고 상관없죠. 컴퓨터 사용하는 데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난 두 팔이 없어. 여러분 두 팔을 딱 이렇게 잡고 컴퓨터 해보세요. 두 팔을 이렇게 머리에다 쥐고 컴퓨터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는 쓰지 말라는 뜻이지 저처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손을 쓰지 말고 컴퓨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딱 째다보고 이렇게 탁 하면 얘가 착 움직이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 마우스 여러분 왼손만 갖고 컴퓨터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왼손만. 근데 손가락이 요거 하나만 움직여. 어떻게 하실까? 요거 하나만. 키보드도 요거로 하나 써야 돼. 그럼 쌍기역 어떻게 눌러? 쌍기역.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 요거 하나만 움직여. 그럼 어떻게 쌍기역 누를 거예요? 기역 누르면 기역이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기역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잘 못 들으시는 분 있어요. 청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또 소리를 볼륨을 많이 올려놓으면 들리긴 들리지만 주변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쓰거나 또는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이분이 이 뭐랄까 팔을 잘 못 움직여.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움직이는 게 힘들겠죠? 근데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키보드.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뉴메릭 락키라고 있죠? 숫자판. 이거를 이용해서 키 마우스처럼 쓰기도 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각장애라고 해야 되나? 저거 생맹 붉은색 녹색을 잘 구별 못하는 정록생맹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신동엽 씨도 정록생맹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님인가 형님이 시각장애인이시죠? 그 집안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고요. 정작 본인도 몸이 불편해요. 색깔 구별을 못해요. 잘. 그럼 그분들은 이 고대비 설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고대비 설정 들어가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그분들 눈에는 생명 눈에는 아주 말끔히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굳이 하지는 마세요. 해놓고 하면 여러분 불편하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페이스바 누르는 것도 있고 윈도우 로고 플러스 홈 누르는 것도 있고 뭐 가젯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브레이크 같은 거. 윈도우 로고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라는 걸 누르면은 이렇게 시스템 창이 떠요. 시스템 창. 본래는 어떤 거냐면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도 누르면 컴퓨터 창이 떠요. 그럼 이 컴퓨터는 윈도우 32비트 버전인지 64비트 버전인지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CPU는 얼마큼 빠른 건지 느린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키보드만 갖고도 해결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배워 오셔야 돼. 아무래도 생소하잖아요. 저도 생소한 거 많아요. 근데 저는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고 저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니까 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따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하셔야지. 예. 문제 볼게요. 1번 윈도우 7의 화면에서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만 캡처할 때 사용하는 키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는 전체 화면을 전체를 캡처한다. 화면을 캡처한다는 말은 화면에 있는 글씨나 내용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캡처한다고 하게 돼요. 동영상의 일부 정지 상태를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캡처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뭐다? 현재 활성화된 것만. 활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창이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 그림이 크던 작던 지금 제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모장이 밑에 깔려 있고 제 교환이 위에 올라와 있죠? 교환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활성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얘가 작던 크던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현재는요. 그럼 얘가 활성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크던 작던 간에 활성창을 기억하는, 활성창을 저장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단축키를 이용하면 창의 조작을 실행할 수 있다. 컨트롤 ESC는 시작 누르는 거 맞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나 알트 키는요, CTRL을 컨트롤이라고 읽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잠깐만 볼까요? CTRL을,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읽죠.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도 있죠. 그 다음에 ALT도 있어요. ALT. 이건 엘터네이트라고 돼 있어요. 엘터네이트. 원래는 엘터네이트 이렇게 써요. 엘터네이트. 이거는 이제 대체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쉬프트는 뭐 상승하다. 위에 거. 우리 키보드에서 비읍은 아래에 있고 쌍비읍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걸 누를 때 쉬프트하고 누른다 이런 거죠. 근데 컨트롤은 뭐예요? CTRL은 뭐를 조정한다는 거, 조절하는 건데, 요런 키보드들은 얘들만 갖고 눌러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뭐 A, 컨트롤 C 뭐 이렇게 하는 거고, Alt D, Alt 뭐 이렇게 해갖고 따로 눌러야지.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Alt 키 이 세 가지를 가지고만 가지고 누르면 작동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거예요. 컨트롤하고 쉬프트만 움직인다라는 거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런 게 보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뭐 여기에 뭐 모비즌 뭐 베가스 뭐 인터넷 한글 2007 엑셀 2007 이렇게 아이콘 옆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휘어진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바로가기 아이콘 그래요. 과거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을.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의미가 뭐냐 이거야. 원래 프로그램을 나타나는 걸 아이콘으로 표현해요. 이 안에 가시면, 내 컴퓨터 안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요. 근데 그 진짜든 가짜든 뭐 그게 프로그램이든 도움말이든 노래든 영화든 어떤 파일을 아이콘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 아이콘, 즉 실제의 파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안 되죠.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 아이콘을 하나 만들자. 연결만 시켜놓자. 연결만 시켜놓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줌 이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는 화살표가 없죠.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원본이라고. 얘가 삭제되면 큰일 나죠. 그럼 얘를 뭐 예를 들어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요거는 숨겨놓고 얘만 갖고 쓰면 되거든. 그럼 얘는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원본이 있었잖아. 얘를 갖고 또 만들면 되고. 근데 원본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 얘도 못 쓰잖아. 그럴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원본 파일에 대한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돼도 원본은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파일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폴더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가는 것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능이 많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름이 뭐냐? 확장자가 LNK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본은 하나지만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본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원본을. 근데 원본은 용량이 크거든. 대부분이. 용량 큰 거를 여러 개 만들면 용량만 낭비가 되잖아요. 공간만 낭비.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100개 1000개 만들어도 그렇게 용량 차지하지는 않아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직접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비어있는 곳에 가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도 되고, 어떤 아이콘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도 되고, 내가 처음부터 새롭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도 되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또 뭐가 있다?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끌고 가요.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끌고 가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를 딱 띄면 여기다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 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끌고 가면 글로 이동하는 거고. 근데 오른쪽으로 끌고 가서 띄면 여기다 만들까요? 라고도 떠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요 복사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됩니다.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요,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이동이 돼요. 이동. 그러니까는 본래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끌고 가면 그것도 이제 제가 메모를 해드리겠지만, 같은 드라이브와 다른 드라이브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USB 메모리 있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Q 드라이브, M 드라이브라고 될 수도 있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거. 여기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G 드라이브, H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야. 이건 안방, 이건 건너방, 이거는 뭐 문간방. 이렇게 C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는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동이 되고,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즉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아이콘을 여러분 USB 메모리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고. 왜냐면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고 USB 메모리는 다른 드라이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USB 메모리 안에 있는, 자 먼저 볼까요? 자 USB 메모리에 지금 이 커말 자격증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제가 얘를 Q라는 곳으로 끌고 가볼게요. 끌고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여기 있어. 이동된 거야. 이동.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된다고. 근데 여기는 커말 자격증을 제가 여기 있는 다운로드라는 것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이러면 복사라고 뜨네. 왜? 제 USB 메모리하고 이 다운로드라는 곳하고 드라이브가 달라. 다른 드라이브로 끌고 가면 복사. 그런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무조건 이동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드래그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맞죠? 예. 이게 나올 거예요. 이동, 복사, 뭐 드래그 이런 거 다 나와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세 번째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사. 컨트롤 쉬프트 하고 눌러야 돼요. 그렇죠? 예. 작업 표시를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는 어디에요? 우리 컴퓨터에 있는 구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바탕화면이라고 부르죠? 이쪽이 바탕화면이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것들은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근데 화살표가 있는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시작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밑에. 예전에는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지금 시작이라는 글자는 없이 로고가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시작 버튼이라고 부르고, 그 시작 버튼이 붙어있는 줄이 있잖아, 줄. 그 줄을 작업표 줄이라 그래요. 제일 아랫줄. 근데 보세요. 얘는요,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단 여기가
잠겨져 있으면 못 움직이고요. 잠금을 해제하면 내 마음대로 끌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좌우상하로.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내 문서, 뭐 인터넷, 타자 연습하는 거, 제 교환, 메모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 표시는 여기를 표현해요. 여기 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언어 선택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글 상태, 영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동이라고 쓰고 이거를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오른쪽 밑으로 열린단 말이야. 동력동 하면 이렇게 한자도 나와. 요거 갖고 누르면 돼요. 키보드가 고장난 사람은 이 키보드를 못 쓰잖아. 그러면 가상 키보드를 열어올 수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 가상 키보드가 있거든요. 그럼 키보드 그림이 화면에 떠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키보드 그림처럼. 그 마우스로 딸깍딸깍딸깍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글인지 영어인지 한자를 여기서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예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림줄이 알림줄. 컴퓨터가 뭐를 처리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띵동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걸 여기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보이죠? 이 시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클릭하면 날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약간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바탕화면 보기 이런 거. 하여튼 이 줄을 우리는 작업 표시라고 하는데, 이 작업 표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즉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죠. 등록 정보, 속성이라고 하죠. 속성. 이 속성을 보시면은 그것이 우리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먼저 작업 표시를 제가 잠글까요? 좀 전에 잠갔다가 해제했죠? 여기서도 위쪽 그러면 어떻게 돼? 위쪽. 위로 올라가요. 얘가 잠겨 있어도 왼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요. 잠겨 있어도. 근데 마우스는 못 움직이고 이 속성 메뉴에 와서 잠겨져 있다 하더라도 위쪽 해놓고 적용을 누르거나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냥은 못 움직여요. 얘를 반드시 해제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우스로 할 때는.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해보면요, 아이콘이 되게 작게 나와요. 작은 아이콘을 사용할 때. 왜 작은 아이콘 사용할까요? 난 모니터가 작아. 13.3인치야. 울트라북 이런 거 조그만 거 있어. 태블릿만한 거. 근데 얘만 아이콘이 커버리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아이콘을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 근데 이제 돋보기 쓰시는 분은 안 되지. 코텍지만 해서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를 자동 숨기기 해볼게요. 자, 자동 숨기기 누르면은요, 화면이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죠. 근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요, 탁 하니 나와. 뭐니 나오고, 마우스를 띄면 쏙 들어가. 왜 이렇게 할까? 화면을 좀 더 쓰려고, 공간을 좀 쓰려고. 그래서 보통 자동 숨기기를 안 해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커다란 모니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좀 작아. 근데 그래픽 같은 걸 해야 돼. 그럼 그래픽 작업하려면 그 한 줄도, 아까 그 나왔던 요 한 줄도 사실은 아쉽거든요. 그때 자동 숨기기 해놓고 쓰시면 좋아. 근데 간혹 저처럼 얘를 이렇게 여러 줄을 놓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한 줄이 아니라 벌써 여러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두 줄씩 보기도 해요. 왜? 아이콘을 좀 많이 놓고 보고 하려고. 많은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이콘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공간이 좁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콘이 다 안 나오거든. 덕지덕지 쪼르륵 붙어가지고 보기 싫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얘를 좀 경계선에 가서 이렇게 별쳐 놓으면 되고, 얘는 50%까지 늘어나요. 50%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상 단추 하나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단추 하나로 표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메시지도 나오고요. 자, 보세요.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인터넷을 또 실행해 볼까요? 인터넷 또 실행하면
인터넷이 두 개가 열린 거로 보일 거예요. 여기 두 개. 보이세요? 두 개로? 자. 그런데 이게 본래는 단추 하나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인터넷이 하나로만 돼 있다고. 인터넷이 하나로만 돼 있다고.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단추 하나로 표시하지 마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게 다 보이죠. 두 개가 열렸던 세 개가 열렸던 보이게끔 하는 거고. 그럼 아무래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초보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초보자를 위해서 세팅을 해놨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배우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편리하게끔 다 고쳐놓고 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보이는 게 아까 이제 작업 표시를 자동 숨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잠금과 숨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를 하나로 표시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보이게끔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불편하면 또 원래대로 하나로 놓고 보는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있어. 시작 메뉴. 시작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 메뉴인데 그 시작 메뉴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거 말고 여기 도움말, 기본, 장치, 제어판, 컴퓨터, 게임, 음악, 사진, 음악, 서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정해 주는 거 이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관리 도구가 없어요.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시스템 관리 도구가 없는데 제가 시스템 관리 도구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관리 도구가 하나 떠요. 메뉴가 이제는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아이콘이 어때요? 이게 크게 나올걸? 아이콘이 좀 크게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큰 아이콘을 안 쓰겠다라고 했어요. 큰 아이콘 안 쓰겠다.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작게 나와요. 그것도 내 맘대로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즐겨찾기도 필요해. 즐겨찾기. 우리 여기 즐겨찾기 없죠? 근데 제가 즐겨찾기를 선택을 해놓으면은 이것도 즐겨찾기가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인터넷이 열리는 거죠. 굳이 인터넷 아이콘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이 즐겨찾기에 가서도 인터넷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 기능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도구 모음은 뭐예요? 도구 모음은 이 주소줄 여기 작업 표시 제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주소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소 여기 주소라고 뜨거든요. 제가 주소를 해제하면 안 뜨는데 주소를 선택을 하고 제가 적용이나 확인 누르면 주소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www.naver.com이라고 치면 그냥 바로 네이버가 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소에다가 인터넷 주소만 입력하면 인터넷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줄 아는 사람은 편하지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알림 영역은 어디예요? 아까 보셨던 여기 끝에 오른쪽에 시간하고 그 언어 선택하는 거 사이에 있죠. 뭐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올라가는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내려가는 삼각형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삼각형이라고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보일 거라. 그럼 여기 조금 뭐 V3도 작동되고 있고 모두 작동되고 있고 볼륨 조절 오디오 관리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기를 우린 책에서 뭐라고 부른다? 알림 영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로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뭐예요? 이거 끄트머리에 있는 이거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갖다 대면 화면이 싹 사라져서 바탕화면이 바로 보이죠? 그리고 딱 움직이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런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 아까 제가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서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알림 영역도 여기서 고칠 수도 있어요. 알림 영역을 다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알림 영역을 집어넣지 말고 중요한 거는 빼내라 이거야. 여기 볼륨 조절하는 건 어떻게 돼요? 볼륨 조절하는 거는 알림만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 버렸어요. 얘를 알림이 표시를 누르면 밖으로 나타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알림만 표시하라 그럼 알림은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걸 알림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건 표시라고 하거든. 네트워크도 여기 있어요. 네트워크도 있는데 네트워크도 알림만 표시하라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근데 알림 및 아이콘 및 알림 표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쭈르륵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신없지. 그럼 작업 표시할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진짜 꼭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겉에 꺼내놓고 보고 그냥 알아서 움직여도 되는 것들은 안에 그냥 알림만 하고. 그러니까 볼륨 조절은 표시를 해놔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볼륨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은 알림 표시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굳이 알림 표시하지 말고 알림만 표시해줘도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에어로피크를 이용해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인데 얘를 제가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갖다 대도 반응 없어요. 누르면 움직이지만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마우스만 갖다 대도 사라졌잖아요. 마우스만 갖다 대도 사라졌는데 우리 집 컴퓨터는 오래됐어. 새로 산 게 아니라 좀 묵은 거야. 그래서 그림 나타나는 게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픽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얘 빼세요. 이걸 폐쇄하고 나서 사용해야 그나마 잘 움직여요. 컴퓨터가 좋으면 괜찮은데 컴퓨터가 안 좋으면 이런 기능 때문에 더뎌지거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단추 동작 하는 것도 있는데 시작 메뉴에 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여기 있네요. 여기 전원 단추. 우리가 시작 버튼 눌러서 시스템 종료 누르잖아요. 바로. 근데 시스템 종료하지 말고 다시 시작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가 다시 시작으로 변해 있어요. 나는 절전 모드로 쓰거든. 절전 모드로. 그럼 시작 버튼 누르고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그냥 절전이 된 거죠.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컴퓨터가 종료된 게 아니고요. 겨울잠 자러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제 전원 스위치 제가 누르면 본래 이 상태로 시스템 종료가 문제가 생겼다. 아 이제 된다. 아 놀래라. 다시 돌아왔죠? 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시스템 종료를 제가 바꿔놓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8페이지 1번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 표시를 잠금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작업 표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죠. 작업 표시 잠그는 건 뭐야? 이렇게 위치를 왼쪽이나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 1번이 틀린 말이네. 그럼 나머지는 맞는 말인 것 같고. 자,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건 뭐였어요? 아까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그 도구 모음이라고 있었는데 도구 모음. 주소, 링크, 태블릿, 바탕화면. 새 도구 모음은 없잖아. 새 도구 모음 있어요? 알림 영역은 있어요? 그럼 답이 뭐로 돼 있어요? 알림 영역이라고 돼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주소는 있고, 링크 있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있고, 태블릿 PC 입력판은 있는데, 알림 영역은 없고, 새 도구 모음도 없잖아. 새 도구 모음이 여기 있어요? 어디? 여러분 있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새 도구 모음이라고? 근데 이제 도구 모음을 사실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그냥은 안 보이고요.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가서 속성에 가서 도구 모음을 봤잖아요. 이거 말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구 모음에 새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있기는. 그럼 여기다가 새 도구 모음을 하나 만들어. 이정민 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이정민한테 필요한 것만 꺼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기능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새 도구 모음은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알림 영역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 시작 메뉴. 시작 메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라 그랬죠? 아까 컨트롤 ESC 누르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볼까요?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설치된 목록이 쭉 보이거든요. 그럼 제일 위에가 뭐가 있나 보세요. 아도비 브릿지 CS4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센트럴 드라이브, 이건 이제 아도비 프로그램 깔았을 때인 거고, 아도비가 안 깔려 있으면 없는 거고, 인터넷. 그다음 쭉 내려가면 이제 폴더들이 보일 거예요. 폴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네로, 소니, 게임, 관리도구, 보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 눌러보세요.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럼 걔의 역할은 뭐냐 이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실 때 컴퓨터 전원 키면 뭐부터 해요? 컴퓨터 켜지면 뭐부터 합니까? 주로 하시는 게 인터넷 많이 하시죠? 그러면 컴퓨터 켜지자마자 인터넷 열리면 어때? 편하잖아요. 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인터넷 아이콘 있잖아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인터넷 아이콘이라고 저 위에 있거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거. 얘를 끌고 시작이라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있었어요. 아까 노란색. 거기다 끌어다 딱 놓으면 거기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작 프로그램 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게 되면 인터넷이 자동으로 착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XP에도 시작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윈도우 98도 있었고 윈도우 95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의 뜻은 내가 컴퓨터를 켜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프로그램. 나는 컴퓨터를 쳐보자. 그래서 타자 연습부터 해 항상. 그럼 컴퓨터 켜자마자 타자가 딱 열리면 되잖아요. 그럼 타자 프로그램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런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방법론만. 다음 시간에 점프 목록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점프 목록.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실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시간서부터는 진도를 더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예.